80% 이상의 그 정말 몹쓸병, 이런 것들, 난치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80%를 조절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뭐를 먹어야 되면 뭐를 먹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활용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 참 무섭지요. 암 거의 재앙 수준 아닙니까?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식도암에서 위암에서 뭐 대장암에서 폐암으로 뭐 혈액암으로 뇌암으로 여성유방암에서 자궁암까지 뭐 난소암으로 정말 그 외에도 중병이 당뇨니 파킨슨이 이런 게 많은데 요즘 이 과학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많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암들도 20%는 유전자에 의한 것이지만 80%는 유전자가 아니고 유전자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자 관리가 잘 되면 80%를 방어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암, 거의 정말 재앙에 해당하는 암 같은 것들은 우리의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안 먹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 어떻게 생활 습생이 어떠냐 이 연관을 많이 짓고 있어요. 고대구로병원 유방암 클리닉 교수가 작년 6월 9일자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족력이나 특별한 병력이 없어도 스트레스 받고 가공식품 위주 먹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 이랬어요. 같은 그 신문 기사에서 고지방식하고 가공육 대신 채소 과일 많이 먹고 운동하면 암 발병 줄인다 이런 말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냥 교수가 한마디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 해 동안의 통계에 의한 수치를 놓고 한 말씀 한 거지요. 암 등 이 난치병 내지는 중병과 관련해서 한계에 부딪힐 때 또 새로운 의학을 연구하다 보니 요즘에 통합의학 또 기능의학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의학, 기능의학에서 요즘요 후성 유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유전이 아니고 후성.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이제 그 유전자 위에 에피게놈이란 후성 유전을 영어로 에피게놈. 유전자 위에 유전자가 또 있는데 요게 관리를 하더라. 뭐가 관리하는가 보니까 후성 유전 물질이 관리하더라. 그래가지고 통합의학에서 이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야채 과일 많이 먹고 생활 습관 줄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제 산중으로 들어가지고 채소 과일 심어서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니까 아니 넉 달 살겠습니다 1년 살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걸어다니고 난리가 나니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표준 치료를 넘어서 우리가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에 의한 것은 20%, 유전자 관리를 못해가지고 80%가 발병한다면 우리가 후성 유전학을 알고 관리 잘하면 80%를 방어한다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할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꿀벌하고 여왕벌하고 DNA가 똑같은데요. 그런데 꿀벌은 한 달도 못 살고 아니 여왕벌은 수년을 살고 그 왜 그러냐면 여왕벌은 평생 로얄 젤리를 먹고 꿀벌은 2, 3일 먹고 나면 그만 로얄 젤리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란 뭐냐?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거는 금지할 건 금지하고 그러고 운동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니까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몸에는 놀라운 과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몸에 과학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후성 유전을 몇 마디로 좀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광범위한 것을 좀
축소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엽산 얘기를 하면 제일 쉽겠어요. 어떻게 엽산이 비타민 B9, 비타민 B9입니다. 요거를 언제 의사들이 먹으라 하죠? 임신 3, 4주에 먹으라 그러는데 왜요? 임신 3, 4주에 장기가 생기고 신경세포가 생기고 뇌가 생길 때인데요. 이게 유전자 조절해서 이게 오작동이, 스위치가 오작동이 일어나면 영아가 나온다. 스위치 작동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엽산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엽산에 들어있는 엽산이란 물질이 후성 유전을 일으키는 이렇게 나쁜 거는 막고 좋은 거는 발현시키는 이 물질이 그 엽산 자체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 얘기하면 퀘르세틴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후성 유전체 스위치 조절하는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여기 퀘르세틴이 어디에 많이 들었죠? 300조 양파 사과 껍질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얘기 드리면 좋은가 하면은 메치오닌 좀 얘기 드릴게요. 메치오닌이 원래 후성 유전 물질을 영어로는 메틸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세틸기라 그러고 메틸기는 못 나오게 잠궈 놓는 거고요. 나쁜 거. 아세틸기는 좋은 것을 끌어내는 열어주는 열쇠라고 보면 돼요. 메틸. 그런데 메티오닌하고 메틸기하고 이름이 말이 비슷하죠. 실제로 그 메틸기 만드는 공여체입니다. 참 중요하네요. 메티오닌이 우리 대장암 걸린 사람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요 대장암 걸린 사람 요 메티오닌 많이 들은 거요. 원래 연자육에 많아요. 또 연근도 막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메티오닌은 어디에 많이 들었는고 하니까 시금치, 연자유,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 케일, 상추 요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퀘르세틴은 아까 얘기 드렸고요. 엽산도 녹황색 야채에 주로 많이 들었어요. 말씀드릴까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케일, 쑥갓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단 후성 유전 물질이 뭐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후성 유전 물질을 잘 조립하게 만드는 물질이 많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공식품 같은 거 먹으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너무 광범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A가요. 유전자 관리 532개를 유전자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도요. 유전자 관리를 500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비타민 C하고 비타민 A 주로 어디 많이 들었어요? 십자화과 식물, 브로콜리, 케일 이런 데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는 그 베타카로틴이 당근, 고구마, 단호박, 케일 이런 데 많이 들었죠. 비타민 D는 유전자 관리를 932개를 해요. 900개 이상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관리를. 그런데 요즘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더라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고버섯하고 목이버섯을 먹으면 되는데요. 그냥 먹는 것보다 햇빛에 말려 먹으면 15배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르니까 양이 줄지요. 햇빛이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죠. 이 정도 하면 이제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골고루 과일, 야채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약 그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BRCA. 어렵네. BRCA. 요거는 뭔가 아마 여성암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여기 변이가 되면 여성암이 많이 와요. 여성암이 뭐죠? 유방암하고 난소암. 유방암은 한 80%까지 증가하고요. 난소암 한 50%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립선암, 췌장암도 많이 더 확률이 올라간대. BRCA. 여기 변이가 안 되게 하려고 하면 역시 똑같아요. 이것도 십자화과 식물 많이 먹으면 돼요. 설포라판이고 들었거든요. 십자화과 식물에. 근데 BRCA하고 또 아래에서 라스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걸 골라서 잘 안 하게 되면요. 라스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요. 세상에 췌장암이 95% 증가하고 대장암 확률이 45%, 고환암이 45%, 폐암이 35%, 백혈병이 30%까지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유전자인데 이게 우리가 후성 유전 물질이 풍부한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생활로 실천. P53 한 개만 더 얘기하면요. 여기 변이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암 걸린 사람은 요걸 검사를 합니다. 요거 지금 양성이 나왔어요. P53.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음성으로 있어야 돼.
P53이 여기 뭘 하는가만 세포가 고장난 걸 빨리 알아채가지고 복제를 안 하게 하고 늘어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복구를 시켜보다가 안 되면 자살을 시킵니다. 빠져 죽어라, 물에 빠져 죽어라,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P53이 그런데 여기 변이가 일어나면 그만 암에 그냥 불가항력적이라. 요 세 가지가 BRCA하고 라스 단백질하고 P53 이게 잘 보호 관리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염증을 없애야 됩니다. 염증이 있는 곳에 암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방어하는 물질이 뭐에 많이 들었나 보니까 강황에 많이 들었어요. 강황 많이 드십시오. 그 다음 설포라판 많이 먹어야 되는데 브로콜리 먹으면 돼요. 설포라판. 퀘르세틴 많이 먹으려면 삼백조하고 양파, 사과, 끝사과. 그 다음에 녹차 잡수면 ECGC라는 게 들어가서 또 이게 염증을 막 없애요. 근데 뭐 오메가3 오일이 염증 없애는 거 아시죠? DHA, EPA. 오메가3 오일 많이 드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일부분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녹황생 자체를 많이 먹으면 결국은 우리가 암으로부터 80%를 방어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나요? 코끼리하고 염소하고 양이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푸른 초원에 살면서 계속 먹으니까 녹황생 야채도 먹고 풀도 많이 먹으니까 거기에 묻어있는 후성 유정 물질 그 들어있는 게 계속적으로 먹으니까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변질이 안 되게 만들고 또 나쁜 것은 누르고 좋은 것은 발현을 시켜서 후성 유전체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말입니다. 암 정말 재앙입니다. 보디가드와 같은 이 후성 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먹었어요. 잘 먹는데 우리가 먹고 나서 효과를 잘 보려고 그러면 해로운 걸 안 먹어야 돼. 해로운 거 뭘까요? 이것도 음식인데요, 식품입니다. 반가공식품을 먹지 말자. 반가공식품 어렵네. 그만 그러지 말고 300식품이라 할까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요거 뭡니까? 섬유질 제거했죠? 후성 유전 물질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다 깎아냈어요, 벌써. 그 다음에 먹지 말고 완전 가공식품. 완전 가공식품은 뭐 아주 쉬운 말로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일단 오래, 유통기한 좀 오래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또 착색제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산패가 되면 안 돼. 기름이 들어갔잖아요. 산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패 방지제가 합성 항산화제가 들어간단 말이야. 합성.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서 나중에 가서 여기에요. 왜 환경 호르몬이라 말하는가? 환경 호르몬은 거꾸로 작용한다.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호르몬계 교란되면 안 되잖아요. 갱년기 여성들이 왜 그리 아파요? 호르몬대가 교란돼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쪽을 금지하는 방법은 공장에서 나온 걸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좀 먹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야채를 먹어줘야 되는데, 공장에서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야채 많이 먹던가요?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딱 끝입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요,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가 먹고 있어도 이거 운동 안 하면, 예를 들어 단백질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근육 만드세요 합니까? 우리 몸이? 안 합니다. 근육이 뭐 필요합니까? 누워있는데. 또 칼슘 먹고 또 운동 안 하면 뼈가 단단해집니까? 가만히 누워있는데 뭐가 칼슘 뼈가 단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있어라. 그 운동하면 뼈를 만듭니다. 운동하면 근육을 만들듯이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후성유질 물질 같은 녹황생 자체를 마무리 먹고 이래 했는 것을요, 마치 아침 7시에 두드려 깨워서 작업을 시키는 작업 반장님처럼 우리 몸이 가동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운동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공부합니다. 운동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환경 호르몬 관련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우리 운정직 장수촌에서요, 에펠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운동 제대로 하는 거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여기 3부니까 3부 찾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청춘의 샘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나와요. 야, 주제. 청춘의 샘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 6편에 나옵니다. 제 6편 참고하시고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내 몸에 과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그 정말 몹쓸병, 이런 것들, 만취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80%를 조절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뭐를 먹을 때는 뭐를 먹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활용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